고려 왕권을 강력하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숙청과 개혁을 단행해 강한 군주로 평가받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입니다. 그는 불안정한 왕권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재편하며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 과정에서 왕실과 혼인으로 맺어진 귀족 세력과의 관계까지 긴장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이자 이복동생이었던 대모광후와의 관계 역시 정치적 긴장 속에 놓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권력 구조가 있었을까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왕실과 외척 세력까지 정치적 긴장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한 군주의 선택, 그리고 그 배경에 놓인 권력 구조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광종의 개혁이 왕실 내부에 어떤 긴장을 남겼는지까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줄 테니까요. 고려 태조 왕권이 세상을 떠난 후 나라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위태로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유훈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호족 세력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권세를 키워나갔고 왕실의 권위는 점차 땅에 떨어지고 말았죠. 개국 공신들의 후예들은 거대한 경제력과 사병을 바탕으로 왕실을 압박했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종의 형제들인 해종과 정종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지만 호족들의 강력한 입김 아래에서 그들의 왕권은 한없이 불안하고 위태로웠습니다. 광종은 해종과 정종대를 거치며 왕권이 호족 세력에 크게 제약받는 현실을 지켜보았고 그 속에서 왕실의 불안정한 처지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이러한 정세를 지켜보며 흔들리는 왕권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깊이 의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안 속에서 광종은 자신의 이복동생인 대모광후와 결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왕실의 전통적인 혼례였지만 이 혼인은 단순한 개인적 결합을 넘어 고려 초 왕실 내부의 결속과 정치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혼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모광후는 태조의 딸이자 신정왕태후 황보씨 소생으로 황보씨는 고려 초 왕실과 긴밀하게 연결된 유력 가문이었기에 이러한 혼인은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구체적인 혼례 분위기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고려 왕실이 호족 세력과 긴장 관계 속에 있었던 만큼 이 혼인 역시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지닌 결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은 훗날 광종이 강한 왕권을 지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종은 고려의 네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즉위는 단순히 한 왕이 바뀌는 것을 넘어 이제 막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고려를 꿈꾸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과도 같았습니다. 광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개혁의 칼날을 꺼내 들었죠. 그의 목표는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강화해보다 안정된 중앙집권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 도입이라는 혁신적인 정책들을 하나둘씩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노비안검법은 본래 양인이었으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 양인으로 되돌림으로써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성격을 지닌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제도는 혈연이 아닌 실력으로 인재를 등용하여 호족들의 독점적인 권력을 견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필연적으로 기존 기득권 세력인 호족들과의 정면 대결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된 여러 귀족 가문들 역시 광종의 개혁과 왕권 강화 과정에서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황보씨 또한 그런 흐름과 완전히 무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왕권 강화와 개혁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광종은 점차 호족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바로 광종과 대모광후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었습니다. 왕실 내부의 결속과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지닌 혼인이었지만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그 관계 역시 이전처럼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왕후가 왕권 강화와 친정 세력 사이에서 복합적인 입장에 놓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광종 역시 개혁 추진과 왕실 내부의 긴장을 함께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전 회차의 마지막 질문, 광종은 과연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는 망설임 없이 개혁의 칼날을 잡았습니다. 왕권 강화라는 대의명분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고려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죠.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주저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바로 노비한검법이었습니다. 본래 양인이었으나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조사해 다시 양인으로 되돌리는 이 조치는 억울하게 떨어진 신분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호족 세력의 인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핵심 개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호족들에게는 곧바로 거센 반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족들은 자신들의 재산이자 사병이었던 노비들을 잃게 되자 뿌리째 흔들리는 권력 기반 앞에서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기 시작하듯 그들의 견고했던 성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광종은 이러한 반발 속에서도 국가가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양인층을 회복하고 호족의 경제력과 사병 기반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이어 그는 과거 제도를 도입하며 또 한 번의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과거에는 공신 가문이나 호족의 자제들이 혈연을 통해 관직을 독점하던 것이 당연한 질서였죠. 하지만 광종은 오직 실력과 학문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낡은 관습에 묶여있던 고려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동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여 왕에게 충성하는 관료 집단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과거제의 도입은 가문과 혈통 중심의 인사질서에 균열을 내고 왕에게 직접 충성하는 새로운 관료층을 키우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시대 변화를 상징하는 조치였습니다. 광종은 이렇게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며 기존 기득권 세력의 힘을 분산시키고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칼날은 피할 수 없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모광우의 친정처럼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된 유력 가문들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었죠. 고려 초 여러 유력 가문들은 태조대의 혼인 정책과 공신체제 속에서 영향력을 누리고 있었고 광종의 개혁은 이러한 기존 질서 전반의 부담과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추진하는 개혁이 친정과 연결된 기존 질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대모광우 역시 복합적인 위치에 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관련 기록은 많지 않아 당시 왕실 내부의 긴장과 우려는 짐작할 수 있지만 왕후의 구체적인 심경이나 행동까지는 사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부부관계 역시 이전과 같은 단순한 왕실 혼인으로만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그 사이에도 적지 않은 긴장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종은 강력한 개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치적 반발과 왕권 강화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고 그만큼 큰 부담 속에서 국정을 운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왕실과 귀족 사회 전반의 긴장을 불러왔으며 이는 국왕이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정치적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광종에게는 기존 질서를 넘어 왕권 중심의 새로운 통치 체제를 세워야 한다는 강한 정치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왕권을 굳건히 세워 고려의 미래를 다지겠다는 그의 목표는 결국 더 강한 개혁과 숙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광종의 정치는 제도 개혁을 넘어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공신과 귀족 세력을 제거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개혁은 처음에는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점차 그 범위는 예측할 수 없이 넓어져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 광종의 숙청은 고려의 지배층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결국 왕실과 혼인, 공신관계로 얽혀있던 기존 지배 질서 전반을 겨누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종은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귀족 세력과 공신가문을 강하게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위 계승 과정에서 누적된 정치적 불안은 그에게 더욱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혈연과 공신관계에 기대던 기존 정치 질서보다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더 우선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귀족과 공신 세력이 숙청되거나 정치적으로 몰락가는 상황 속에서도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가장 민감하게 드러난 지점 가운데 하나는 왕실 내부와 외척 가문이 얽혀있던 대모광후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태조 왕건의 딸이자 황보씨 가문의 일원이었죠. 광종의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대모광후의 친정과 같은 왕실, 연계 귀족 가문들도 정치적 압박과 긴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로 호족 세력의 기존 기반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 왕권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그 긴장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대모광후 역시 남편이자 왕인 광종의 강경한 개혁 방향과 친정으로 연결된 기존 질서 사이에서 복합적인 입장에 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왕후의 정확한 심경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는 노비안건법 시행과 관련해 사람들이 원망하자 왕후가 간곡히 간하였으나 광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합니다. 이를 보면 대모광후 역시 광종의 강경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며 일정한 의견을 밝혔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심경이나 부부관계의 변화까지 기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종은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왕후의 간언이 기록에 남아있다는 점은 당시 개혁이 왕실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만큼 강경하게 추진되었으며 광종이 사적인 관계보다 국왕 중심의 통치 원리를 더 우선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 일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지만 적어도 광종의 개혁이 왕실 내부에도 적지 않은 긴장을 남겼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광종의 개혁 과정에서 많은 호족 세력이 정치적 기반을 잃었고 그 영향은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된 귀족 가문에도 일정 부분 미쳤습니다. 그만큼 왕실 내부에도 적지 않은 긴장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후가 실제로 어떤 심경을 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정치적 변화가 그녀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사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광종의 개혁이 왕실 내부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긴장을 남겼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려의 강력한 왕권을 세우는 과정에서 광종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왕실과 귀족 사회 전반의 깊은 긴장과 균열을 남겼다는 점에서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해 숙청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강력한 왕권이 우뚝 섰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호족들의 눈치를 살피는 나약한 왕실이 아니었죠. 광종은 강력한 개혁을 통해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의 토대를 닦았고 이는 이후 고려 통치체제 정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새로운 법과 제도가 정비되며 국가의 기틀이 단단하게 다져졌죠. 이러한 개혁은 혼란한 질서를 재편하고 왕권 중심의 통치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종은 고려 초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군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왕실과 귀족 사회 전반에 남겨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과 긴장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찬란한 업적 이면에는 그만큼 무거운 정치적 부담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것입니다. 대모광후는 과연 어땠을까요? 대모광후의 구체적인 심경을 직접 보여주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이후에도 왕후의 지위를 유지했고 광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왕욱이 훗날 경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대모광후를 단순히 정치적 희생양이나 완전히 밀려난 인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광종의 강한 정치적 이미지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 왔지만 광종대 왕실과 외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광종의 숙청과 개혁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고 기존의 인적, 정치적 관계망 역시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종은 고려의 통치 질서를 재편하고 강한 왕권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사적인 관계보다 왕권 중심의 통치 질서를 앞세운 강경한 결단이었고 그만큼 큰 정치적 파장과 긴장을 남겼습니다.
결국 광종의 통치는 강력한 왕권 확립이라는 성과와 그 과정에서 남겨진 긴장과 부담을 함께 바라볼 때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